그런 그 이미지를 갖춘 지도를 즐겨 그렸다는 거죠. 바로 그런 회화식 지도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겸재정선, 단원 김홍도가 우리 땅을 사실적으로 그렸던 그런 전통 아래에 이루어진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겸재정선이 1740년에 그린 삼승조망도, 이춘재라고 하는 그 문인이 인왕산 밑에 정자를 짓고 지은 기념으로 이제 겸재정선이 도성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춘재가 삼승정, 정자에서 도성을 바라보는 풍경을 그린 거죠. 여기에 이제 남산의 모습은 미점으로 이렇게 붓을 옆으로 툭툭 쳐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승정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은 붓을 옆으로, 소나무는 붓을 옆으로 눕혀서 표현하고 또 세워서 그리고 T자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U자형으로. 바로 이러한 소나무 표현이나 나무 표현, 그 다음에 저런 미점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마준법 같은 그런 산 계곡을 표현하는 그런 준법, 이런 것들이 지도에 등장하는데 특히 도성지도, 서울 지도의 그런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성 안에 도로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건 지도처럼 그렸는데 주변에 남산, 도봉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왕산, 낙산, 이런 그 풍수 개념의 그 산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주변 산은 마치 가운데서 이렇게 사방을 보듯이 꽃이 만개한 것처럼 그리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산세들은 회화식으로 그리는 이런 지도 전통이 생겨서 우리 땅이 가진 특성과 지도를 조합시키는 그런 조선식 지도의, 회화식 지도의 형식적인 완성을 18세기 후반에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진경산수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것이죠. 또한 평양성도처럼, 그러니까 큰 도시 지역, 평양성 혹은 진주, 통영, 전주, 이런 그 도시를 큰 병풍으로 그리는 회화식 지도가 함께 발전하죠. 이런 지도가 발전하면서 이제 보다 지도적인 지도도 함께 18세기 후반에 발전하는데요. 바로 이 지도는 호남 지도 중에 정읍 지도인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산이 많은, 들과 산이 많은 지역의 정읍 동쪽 지역에 그 산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근경부터 원경으로 가면서 산의 모양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서양화법의 투시원근법 같은 게 적용된 듯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한 지도가 나오죠. 지도를 좀 더 정확한 땅의 거리를 지면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읽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투시원근법 같은 경우는 18세기 후반에 지난번 초상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런 지도의 과학화는 정상기, 그다음에 신경준, 정철조, 이런 지도학자나 문인화가의 솜씨를 거쳐서 이제 고산자 김정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19세기 중엽에요. 18세기 후반에 이제 우리 땅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재서 그리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이 정상기의 지도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제 윤두서의 지도하고 비교해 보면요, 윤두서 지도는 함경도, 평안도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부풀어져서 평안도와 백두산과 함경도가 이렇게 우리 토끼 모양의 위에 그 윗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바로 저렇게 완성되기까지는 바로 정상기가 그냥 지도를 그린 게 아니고 우리 땅을 백리 단위로 잘라서, 그러니까 백리 단위로 재서 그 백리척으로 축소해서 그리는 그런 정말 근대 지도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이 정상기는 농포자 정상기라고 하는 이 정상기는 그 성호 이익의 제자이고, 그다음에 남인 실학파 계열의 당시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이 정상기와 그 아들 정학령, 그다음에 손자인 정수영, 이런 문인 화가와 문인 학자들이 이 지도 제작을 이제 완성해낸 거죠. 이 정상기는 지도만 한 게 아니고 근대적 안목의 토지 개량이라든지 산업 혹은 의학, 그 다음에 뭐 복식이라든지 뭐 병사, 군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설도 이렇게 책으로 낸
그런 실학파죠. 그런 어떤 백성들의 일상과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관심 있게 가지면서 자연히 지도를 완성한 거죠. 조선 전도와 함께 각 도별도를 백리척 단위로 해서 그리고 있는 지도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조선 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이 많잖아요, 그죠? 산이 많은 그런 지형의 특징 때문인지 조선의 지도들이 그냥 지도 자체가 갖는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원도 지도를 보면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정상기 지도와 신경준의 그 지도로 이어지는 과정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강원도의 많은 산세를 초록색 줄기로 이렇게 산의 모양새를 설명하면서 그 지도가 지도이면서 그냥 시각적으로 회화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지도의 회화적인 모습이고 아름다움이고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꼭 우리나라 미술사 조선시대 회화사에 어떤 당당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우리 지도를 좀 더 발전시킨 모습으로 근대적인 지도를 발전시키는데 바로 이 신경준은 방한 지도를 쓰죠. 이렇게 방안을 두어서 그 산, 지명 혹은 여러 가지 그 지형 지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신경준도 역시 그 당시 실학파 계열의 학자이죠. 지도만 한 게 아니고 특히 신경준은 우리 훈민정음의 그 음해, 그 음성학자, 문자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생긴 이후 훈민정음의 음성학을 체계화시킨 분으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군대 함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자에 대한 이론을 펼친다든지 이런 학자적인 면모를 갖춘 분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땅을 좀 더 과학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신경준은 호가 여함이에요. 여행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기나 김정호보다 이 신경준이 여행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여행을 통해서 땅의 모습을 재고 그 방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던 학자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신경준의 지도를 체계화해서 조선 지도로 완성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산자 김정호 대동여 지도를